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전형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년 특례 전형은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 서류 평가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죠. 서류 평가 전형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거기에다가 국민대, 그 다음에 올해는 숭실대까지 포함이 있고요. 또 서울여대나 덕성여대, 동덕여대까지가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고, 이 중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두 개 대학만 면접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죠.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경희대나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세종대 등이 있어요. 단국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의 대학들이 면접고사 전형이죠.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들은 면접고사 100% 또는 서류평가 20%의 면접의 80%를 반영하는 전형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교가 성신여대나 가천대학교나 광운대학교나 상명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차이과대학교, 많은 대학들이 선발을 합니다. 자, 면접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원서를 쓰시냐? 주로 첫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SAT 성적이다, IB 디플로마다, AP다, 공인어학 성적이다. 이런 성적이 좀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또는 학교의 GPA 성적이 아주 우수한 성적이 아니신 분들. 다시 말하면 내가 표준학력 지표에 우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GPA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니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가시는 게 좋냐면 면접고사 전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면접고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면접 100%, 다시 말하면 6개의 원서 지원을 면접으로만 다 원서를 쓰는 건 아니에요. 면접고사 쓰시는 분들이 면접 6개를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필고사와 면접을 병행하는 경우들도 많죠. 왜냐하면 지필고사는 사실상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생각보다 좀 못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 원서를 쓰면서 다소 안정지원의 원서 지원을 희망하신다 라고 하시면 면접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쓰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 성신여대, 명지대, 상명대, 카톨릭대, 인천대,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 한성대, 제주대학교가 있고, 또 가천대, 차이과대, 경기대, 연세대, 미래나 한동대, 부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주요 지방의 명문 국립대학교나 아니면 서울 경기권의 주요 대학들이 면접고사를 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학들이 결코 낮은 대학이 아닙니다. 국내 입시에서는 사실 인서울만 해도 명문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즘에 인서울이 어렵고 또 지방의 국립대학교 합격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면접 대학들은 우리가 다소 준비가 안 돼 있다, GPA 성적이 좀 부족하다, 표준학력 지표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 라고 하시면 짧은 기간 동안의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의 면접의 일정을 보니까요, 제일 먼저 면접을 보는 학교가 성신여대가 면접을 제일 먼저 봅니다. 성신여대가 7월 18일인데 광운대학교도 7월 18일이네요. 광운대학교와 성신여대가 면접 일정이 겹치고,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가 7월 27일,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8월 1일과 8월 2일에 보고, 그 다음에 8월달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또 상명대학교, 경기대학교, 카톨릭대학교가 있고, 7월달에 보는 인천대학교, 명지대학교는 7월달에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한성대 8월, 제주대학교도 8월 10일이니까 대략적으로 7월과 8월 사이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날짜가 어떻게 겹치는지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7일에 원서 접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면접을 가장 먼저 보는 학교는 성신여대 광운대학교예요. 성신여대 광운대학교는 사실 높은 대학, 저쪽에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하면은 좀 내려와서 있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신여대나 광운대가 연세대나 고려대, 서울대보다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성신여대 광운대학교가 면접고사의 전형에서 면접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말 그대로 스카이다. 성신여대, 광운대, 가천대학교는 면접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선발하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면접일자가 7월 18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준비 기간이 불과 일주일 정도, 열흘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육대학교가 7월 27일이고요. 7월 28일에 명지대, 인천대가 면접이 겹칩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가 8월 1일과 2일이고요. 가톨릭대학교는 8월 4일, 그 다음에 상명대 8월 8일, 한성대 9일, 제주대학교 11일, 경기대학교 15일, 차의과대학교 16일인데 사실 이 뒤쪽으로 가면 그나마 좀 낫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성신여대, 광운대 면접 준비했고 실제 대학에 가서 면접도 경험했고 또 가천대학교 대학에 가서 면접도 보고 왔고 그러면 사실 뒤쪽에 있는 한성대학교, 경기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면접 준비가 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은 조금 더 수월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경기대학교, 차의과대학교, 상명대 또는 카톨릭대학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이전에 면접 준비하셨고 이전에 면접하러 대학에 갔다 온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면접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요. 여기는 앞쪽에 있는 성신여대, 광운대학교, 명지대, 인천대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 짧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학에서 면접을 보는 사례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긴장감도 매우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접은 항상 앞쪽에 있는 학교, 첫 번째 보는 학교가 면접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경쟁률을 보면 사실상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3년 특례 대학들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학교가 5.21로 경쟁률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가 4.55로 경쟁률이 높죠.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성신여대, 광운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에서는 스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조기표를 보시면 2023년도에 경쟁률이 5.21이고 2021, 2022, 2023년도로 가면서 경쟁률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성신여대는 3.32의 경쟁률로 광운대학교보다 낮지만 여대라는 특징을 생각해보면 곱하기 2를 해보면 6대1의 경쟁률이니까 성신여대가 선호도가 되게 높은 학교라는 점 아실 수가 있고 가천대학교도 4.51로 경쟁률이 올랐어요. 카톨릭대학교도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올랐고 경쟁률이 다소 떨어진 학교는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캠퍼스가 인문계는 서울 캠퍼스에 있고 자연계는 용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계는 용인 캠퍼스 쪽에서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명대학교도 경쟁률이 높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대부분 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도가 집중되는 구간은 어디다? 광운대, 성신여대, 가천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같은 학교가 선호도가 좀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들마다 면접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면접고사는 작년하고 좀 판이 바뀌었죠. 작년하고 판이 바뀐 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제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면접을 뭐로 봤냐?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 그리고 공통 질문을 통해서 인성이나 가치관을 평가하는 면접. 이런 식의 면접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활용 범위가 넓었는데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 면접의 유형은 완전히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재외국민 면접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학생들끼리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은 공통 질문, 공통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면접이에요. 지원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고 그걸 숙지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이 구술 발표하는 능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준비 정도 또 학업적 우수성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학생이 제출한 서류, 성적표 또 기타 등등의 서류들을 가지고서 질문하다 보면 학생의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했을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과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소개서가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접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공통질문, 공통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지원자들 간의 비교 평가 선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신여대부터 상명대까지 면접 평가 항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면접은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영어 지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면접고사를 봤는데 면접의 내용이 보면 4개의 계열로 나눠서 시험 문제가 달라져요. 4개의 계열이라고 하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미술 계열 4개의 계열로 나눠서 질문에서는 2개의 공통 문항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잠시 후에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광운대학교는 7월 18일에 면접을 봤는데 광운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의 40%, 발전 가능성의 30%, 인성적 자질의 30%를 반영해요. 전공 적합성의 40%를 반영한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교과 이수 여부 및 적절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 또 입학 후의 학업 계획이 중요하죠. 특히 지필고사는 학생이 지필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학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과와 전공 적합성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면접고사 대학을 결정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면접고사 대학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내가 고등학교 때의 활동, 고등학교의 교과목의 이수의 적절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적절성.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나는 고등학교 때 자연계 교과목을 이수했어야 되고 자연계 교과목에서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물리 같은 과목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명공학과의 원서를 쓰거나 물리치료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임상병리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선택했어야 되는 과목이 바이올로지 같은 생명과학이나 케미스트리나 화학교과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교과목의 선택이 있어야지. 나는 생명과학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공부한 적도 없는데 나는 간호학과의 원서를 써. 이렇게 원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필고사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거 전공 적합성과 관계없이 지필고사 성적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니까 관계가 없지만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등등의 대학, 그 다음에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성신여대, 광운대, 가천대, 카톨릭대 등등등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학업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학과와 적합성이 있느냐. 이 적합성은 어디에서 나온다? 고등학교 때 이수했었던 교과목, 또 교과목의 우수성,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활동의 적합성에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 점을 꼭 고려하셔야 원서 써야지 아무 학과나 골라서 원서를 쓰시면 막상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을 하겠죠. 생명공학과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생명공학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겠죠. 그럼 면접관이 너 여기 왜 원서 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의 40%,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면 전공에 관한 관심과 흥미, 학업적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삼역대학교는 기본 소양의 60%, 전공 소양의 40%예요. 보시는 것처럼 전공 소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전공 적합성, 학과적 적합성, 이 학과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 부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도 인성, 계열,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이해 역량 또는 융합적, 사고적 경험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학업에서는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의지 또는 탐구 역량 또는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다른 대학교하고 면접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다른 대학교는 면접이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명지대는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명지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첫 번째는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연습이에요. A4 용지 한 장에 보통 질문은 2문제나 3문제 정도의 질문이 주어지고 20분 동안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미리 질문을 받아서 내가 쓰거나 내가 쓰기 어려우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몇 번의 수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소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에 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바로 질문이 주어져. 그리고 질문이 주어진 거를 내가 직접 펜으로 써야 돼. 글씨도 잘 못 쓰는데 펜으로 써야 되죠. 그 쓴 내용을 가지고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 기초자료 작성은 상당히 어려워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꾸밈 없는, 그쵸? 인위적이지 않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좋은 면접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명지대학교 원서를 쓰는 경우는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연습, 두 번째는 그 작성하는 연습 다음에 직접 굿을 발표하는 5분 정도의 면접에 대한 대비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상명대학교는 보니까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 5분 정도를 진행한다. 전공 적합성을 35% 반영한다.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성신여대, 광운대, 삼육대, 가천대, 명지대, 상명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적합성인 거예요. 전공 적합성.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원서를 쓰고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전공 적합성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학원에서 면접을 할 때는 어떻게 면접해야 된다? 공통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 공통 질문을 숙지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훈련들을 키워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이 있었을 때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커리큘럼,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지, 내가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 학과에서 무엇을 연구 탐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답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5분이나 10분 정도의 면접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질문이 5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지는데 한 질문당 대부분 발표하는 시간은 50초에서 1분 정도가 적절하고 5문제가 주어져도 우리는 사실상 한 40문제 정도 예상 문제 만들어서 답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성신여대대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성신여대대학교 기출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계열로 나눠서 시험 문제가 주어지고 인문, 사회계열, 공학자연, 그 다음에 미술계열 이렇게 4개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은 인문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공학, 자연계열의 질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인문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냐 하면 일반 외국어의 번역부터 한문 고전 번역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의 번역 서비스 영역이 확정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 동시 통번역과 인간 통번역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해봐라 라고 하는 간단한 질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굿을 발표하는 훈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최근 들어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여러 핵심 기술 중 본인이 관심 있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기술을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계기 및 관련 분야의 자기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보시는 것처럼 사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실전력의 배양, 그렇죠? 그리고 학생의 지원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면접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광운대학교 성신여대 면접이 있습니다. 7월 18일, 그쵸? 가장 빠른 날이죠. 7월 7일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7월 8일, 7월 18일 날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학원에서는 수업을 3시간씩 3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4시간 수업을 해요. 3시간, 3시간, 4시간에서 총 10시간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는 광운대 성신여대 면접은 7월 11일 화요일, 그 다음에 7월 13일 목요일에는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 토요일에는 1시부터 4시까지가 아니라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수업을 해서 3시간, 3시간, 4시간 총 10시간 수업을 하게 돼요. 이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냐면 첫 번째는 공통재심은 숙지하고 발표하는 훈련들을 진행할 거고, 두 번째는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답변 준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 실전 시뮬레이션이에요.
그쵸?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발표하는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과정들을 실제 영상 촬영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접의 태도나 자세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 가천대는 7월 24일 월요일과 7월 26일 수요일까지 월화수 3일간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월화수 3일간 진행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내용이 좀 잘못된 거예요. 월화수가 아니라 7월 24일 월요일, 7월 26일 수요일, 그 다음에 7월 27일 이렇게 해가지고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시간, 3시간, 4시간에서 총 10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운대 성신여대 10시간,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10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한 반의 정원은 대략적으로 한 5명 정도, 한 반에 5명 정도씩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가천대학교 원서 지원을 했다. 근데 나는 가천대학교 면접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천대학교 면접 7월 24일서부터 진행하지 말고 나는 7월 4일 날 원서 접수했으니까 좀 그때부터 했으면 어떻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렇게 광운대 면지대 면접 수업 진행하는 광운대 성신여대 면접을 진행하는 7월 11일서부터 면접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학원에서 진행하는 면접의 수업은 5명, 6명 학생들을 두고 공통적인 내용을 칠판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 반에 5명이 있지만 1대1로 진행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지원한 대학교, 지원한 학과에 맞춰서 개별 맞춤형으로 면접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광운대학교 원서를 썼다. 그럼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데 광운대 성신여대는 안 쓰고 명지대나 가천대에 원서를 썼지만 저는 7월 7일 원서 접수 이후 바로 면접을 좀 준비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7월 11일서부터 면접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수업에서는 공통 제시문 분석과 논리적 발표 능력 향상 포인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출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한 답변 준비, 그 다음에 지원학과 전공 소양에 대한 대비 또는 면접 기초자료 작성 접습, 또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구성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면접 수업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아서 면접 스케줄을 짜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 학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반에 5명 정도의 그룹 수업 스케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또 그 외에도 그룹 수업 진행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대1 개별 맞춤형으로 면접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고사 전형은 사실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표준학력 지표가 높지 않거나 또는 GPA 성적이 마땅치 않으시는 분들 또는 지필고사 전형과 면접고사를 좀 병행해서 좀 안정지원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 또는 서울권의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면접의 중요성이 크겠죠. 면접이 최소 반영 비율이 70%, 80% 또는 100%의 면접의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은 10시간 정도이지만 사실 본인은 그거보다 2배, 3배 많은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포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